제20대 총선의 통영 고성 지역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떨어진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 실시된 사전투표, 지난 선거 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선거 당일 투표율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질병 대처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영천 시례가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가족 운동회를 열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전이 한창이지만 통영 고성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습니다. 이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통영 고성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13 총선을 목전에 둔 고성군의 장날입니다. 시장을 방문한 많은 국민들 사이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통영 고성 지역은 이군현 현 국회의원이 무투표 당선된 지역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8일과 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통영 8.85%, 고성은 9.54%로 경남 평균 12.19%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8일과 9일에 사전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에서는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선거가 중요한 만큼 비례대표 선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 고성군이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관위는 관내 주요 장소에서 한 표 행사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기념품 등을 배부했습니다. 특히 고성군 공정선거지원단을 중심으로 노래와 함께 신나는 율동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무투표로 결정되어 고성 지역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저희 공정선거지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분들이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냉담한 유권자들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한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치러졌는데요. 경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12.19%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보다는 높은 수치인데 과연 이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 당일날뿐만 아니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제가 치러집니다. 총선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인 만큼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총 12.19%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0.3%포인트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전투표에 유권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선거 당일 투표율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 성향이 강한 경남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야당의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월 13일 하루,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에도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데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질병 대처에 신생아 4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마산 하포구의 한 산후조리원. 이곳에서 신생아 4명이 혈변과 발열 등의 증세로 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에서 뚜렷하게 내려온 지침이나 점검이 없습니다. 지정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법정 감염병이 아닙니다. 감염은 전염이 전혀 안 된다고는 하지만 법정으로 국가에서 통제하는 감염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소아 관련 전문의는 로타바이러스가 전염병 발생을 별것 아니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현재까지 지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해 적은 수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전염이 되고 일부 구토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쇼크,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2011년 26건에서 2014년 87건, 2015년 상반기에만 77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처럼 2011년 이후 행정처분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발병했을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만 관리한다는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신생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생아 질병에 보건당국의 철저한 출입자와 근무자에 대한 전염병 관리 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통영 지역 대표적인 봉사단체 통영청실회가 구성된 지 45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운동회를 열었는데요. 이날만큼은 어려운 이웃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의 한 고등학교. 신나는 음악에 맞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댄스를 선보입니다. 지켜보는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요. 봉사단체인 통영청실회가 45주년을 맞아 가족운동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아닌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 통영청실회는 지난 45년 동안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의 45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이 좋은 날씨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천배팀을 나눕니다. 첫 경기는 릴레이 게임. 선수들은 있는 힘껏 달리고 가족들은 팀을 승리를 위해 목척과 소리 지릅니다. 다양한 오락에 가족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애들하고 좀 시간이 없었는데 나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한 시간은 행운권 추첨. 이곳저곳에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서로 좋아 안고 작은 행복에 웃음꽃도 활짝 핍니다. 이처럼 늘 봉사단체라는 명칭 아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는데 봉사 현장이 아닌 운동회를 가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새누리당 마산회원구 선거구 윤한홍 후보 측은 지난 7일 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순호 시의원은 11일 창원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윤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윤 후보 측의 고소에 대해 비난하며 법률적 사실관계는 나중에 따질 문제이니 일단 질러보자는 뜻에서 했다면 불법적 고발 정치로 효과를 봤으니 윤한홍 후보님 우선 축하드린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송순호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치사하고 유치한 공작 정치라며 같은 날 11일 마산 동부경찰서를 찾아 맞고소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의당 중앙당 국민편 일당백 유세단이 1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방문해 안성호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인 신용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최이배,
김수민, 김삼화 비례대표도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신선대 위원장은 창원 시민들에게 양당 정치를 타파해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불모지인 경남에서 고군분투하는 안성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국민편 일당백 유세단은 당 차원의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막바지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창원과 거제, 진주 등 6개 지역이며 각 지역에 설치된 19개 대기 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되는 오존 농도의 1시간 평균치 농도에 따라 0.12 ppm 이상이면 주의보, 0.3 ppm 이상이면 경보, 0.5 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장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나 서늘한 곳에 머무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호흡이 가빠지는 과격한 운동은 건강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며 차량 운행을 자제해 오존 농도를 줄이도록 권고됩니다. (4.11) 민주항쟁 제56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창원시 마산중앙부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남의 사단법인 3.15 일거 열사 김주열 기념사업회 회장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주열 열사의 모교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은 추모가를 시작으로 신앙송, 기념사, 추모사로 이어져 4.11 민주항쟁의 뜻을 기렸습니다. 한편 매년 4.11 민주항쟁 기념식이 개최되는 장소인 마산아포구 중앙부두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 3.15 일거 시위 도중에 행방불명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지난 2011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277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마산 부림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청춘 바보몰이 15일 정식 개점을 합니다. 지난 1월 젊은 청년 창업가를 공개 모집해 9명을 선정하고 아이템 발굴과 마케팅 전략 등 3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11일과 12일 청년 상인몰에서 체험 점포를 운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점포 음식을 고객들에게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춘 바보몰 오픈으로 청춘들에게 다양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림시장 제도약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1일 창원시 북면 마금산 온천개발 인허가를 미끼로 금품 수수를 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온천지군의 건물 건축과 온천공 불착, 보양 온천 지정 등 각종 인허가 처리 명목으로 마금산 관광 온천개발 조합장과 온천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3,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에 지난 주말 9일과 10일 양일간 6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개막 열흘 만에 누적 관람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화려한 야간빛 경관으로 야간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이 찾으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2015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역내 입주업체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10억 6,907달러로 전년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연속 7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침체와 저유가 등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29일까지 자연학습장의 튤립 꽃밭을 개장합니다.
이 자연학습장은 도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꽃과 흙, 자연을 그대로 재현해 농업에 대한 신선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화율은 약 30에서 40%이며 다음 주에는 튤립의 개화가 절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제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4년 전보다 13%가 증가해 19만 6,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9,2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50대 이상 유권자 수도 11,7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남해안 먼바다를 오가는 낚시여선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거리 낚시여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앞으로 원거리를 오가는 낚시여선을 관심 선박으로 지정해 비상통신망을 사전 파악하는 한편 출입항 시 경비 함정과 정보를 공유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아리형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성 동해초등학교는 우리의 전통 자연 달력인 24절기를 주제로 생태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을 맞아 고운 색깔의 꽃잎을 따서 화전을 만들어 먹는 화전놀이 행사 실시를 통해 자연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계절 변화에 대한 감수성 및 창의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지난 9일 통영시 사량면 옥녀봉 등산로에서 팔목 골절상을 입은 김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김 씨는 옥녀봉 정상에서 하산 중에 실족으로 넘어지면서 팔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사량면 전담의용소방대가 구조해 응급처치 후 소방정으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재단법인 거제문화재단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르신들의 향기 나는 문화, 꽃차 소믈리에 프로그램을 5월부터 6개월간 무료로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르신들은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재능 기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120 생활봉사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대는 생활이 어려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의 집을 전등 교체와 외색 도색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편안한 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고성군은 11일 고성읍 새시장 일원에서 제44회 보건의 날 건강주간을 맞아 건강주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식습관에서 단맛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자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부터 6주간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과 통영공설해수욕장에서 해경안전센터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기초수영을 비롯한 단계별 맞춤형 인명구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목표로 응급처치술과 심폐소생술, 구조영법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2016 나눔이 가족봉사단은 지난 9일 환경청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봉사단은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고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거리를 청소하며 담배꽁초와 휴지 조각 등을 수거했습니다. 한편 나눔이 가족봉사단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